네, 요즘 들어서 증시를 비롯한 국제 금융시장이 혼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험한 발언으로 그 영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증시에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후의 안전변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이 두 사람이 위험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증시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 들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어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끝난 이후에 증시 흐름 그래도 강보합은 유지하지 않을까 전망을 했었는데 오늘 굉장히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아마 긴박하게 일부 시청자분의 항의가 있을 정도로 네. 주식이라든가 금이라든가 달러 끝물 탄 사람들, 막자 탄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행동주의 공매도 세력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어제도 사기라든가 배신이라든가 불법 금융 거래라든가 이런 쪽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역시 오늘은 이 주요 그 두 사람들 내지는 페드의 연준 총재까지 발언이 아주 그 위험한 시기에 겹쳐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 실질적인 총매 요인은 아마 이 시점에서 좀 호재가 나오기를 기대했었는데요. 배터리 데이 그게 그렇게 관심이 됐었죠. 근데 배터리 데이에 대해서 혁신안이 내놓지 못했다 하는 이런 쪽의 평가가 되면서 매물이 출회될 때 뺨 맞는 격이다 하는 이런 쪽으로 오늘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우지수의 의미를 캐서분이라든가 서상영 팀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다른 점을 좀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다우존스 지수가 오늘 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네. 경제 지표는 괜찮게 나왔거든요. PMI 지수라든가 괜찮게 나온 속에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인데요. 다우지수 편입 중에 유동성과 관련된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다우존스를 끌어내렸다. 이건 파월 의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됐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오늘 3% 이상, 하루에 3% 이상이면 아주 폭락 수준이죠. 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실망감, 그다음에 그동안 고평가 부담, 그리고 고평가를 이끌었던 것이 대부분 다 테슬라라든가 니콜라라든가 라노스 같은 최근에 행동주의 공매도 세력들의 집중적인 타겟이 됐던 이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떨어졌었거든요. 오늘 니콜라도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실망가로 큰 폭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항상 이 한국경제TV가 증시 방송으로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경제를 해설하는 방송이고 그래서 투자자분들한테 위험자산뿐만 아니라 안정자산도 좀 같이 봐줘야 종합적으로 지금의 경제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오늘 안정자산도 굉장히 혼탁한 하루였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지난 주말에도 금에 끝물 탄 사람들의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국제금값 이렇게 거의 급락했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노선이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했던 1,900달러로 무너져서 1,860달러대로 이렇게 급락했습니다. 네. 안전자산이라 평가하는 금에 있어서 하루에 40달러 이상 떨어지는 것은 폭락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여기에 기금속이라든가 이런 쪽도 떨어졌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달러 가치 문제는 이렇게 단기간에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 왜 반등하느냐. 미국 측 요인이 아니라 바로 유럽 측에 오늘 제2의 팬데믹 우려로 인해서 유로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미개 주가도 떨어지고 미개 국채값도 그러고 오늘 좀 이렇게 약세를 보였거든요. 장 막판에 조금 금리가 떨어져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금값이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달러 가치가 오늘 이렇게 인덱스가 조금 올라가느냐 하면 그거는 미국의 요인이 아니라 유로화 요인, 유로화 요인이 유럽의 2차 팬데믹이다 보니까 유로 가치가 떨어지는 속에 달러 인덱스의 58% 차지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됐고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신흥국이 한국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부 안 좋은데요. 중남미국가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다 안 좋고 특히 터키 문제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터키가 지금 리라가 폭락하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달러에 대해서 매기가 붙은 속에 달러 인덱스가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158원 갈 때 추세적으로는 떨어지겠지만
제가 이렇게 요 위안화 문제를 들어서 1,100원도 1년 후에 떨어지겠다 하는데 그 위에 1,050달러까지, 1,050원까지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네. 어찌됐든 이렇게 추세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겠지만 단기에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 측에 단기 반등하는 측면에서 오늘 인덱스가 이렇게 소폭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전개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근에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데 있어서는 일부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1,158원, 60원 하니까 다시 한번 달러의 체리 피킹을 강조하는 은행의 그 PB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달러 가치의 소폭 상승은 미국 측의 펀더멘탈이 개선돼서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우리가 3분기가 끝나고 네. 그다음 미국 입장에서는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회계년도 피스칼이요. 캘런더 일은 1월 1일부터 세계 공통으로 12월 30일이지만 미국의 회계년도, 재정회계년도는 10월 1일부터거든요. 그래서 9월 말은 3분기와 미국의 회계년도 결산이 이렇게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JP모건과 같은 매물 폭탄이 예상됩니다 하는 이런 쪽의 방송을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테슬라에 대한 실망, 그다음에 파월 의장의 긴축을 시사하는 발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 조작 발언 이런 것이 겹치면서 그게 뭐라 그래요? 울대 빤나는 격이다. 그래서 네. 매물이 출회되는 과정에서 특히 그동안 고평가 부담이 있었던 기술주에 이렇게 3% 이상 급락하는 이런 현상을 보였다고 보겠습니다. 어제 상승세를 뒤로하고 하루 만에 하락세로 다시 전환했던 미국 증시의 하방 요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아무래도 국내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의 최대 관심사는 어제 배터리데이였는데 배터리데이 이후에 시장의 평가가 의외로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네, 많은 평가가 나왔죠. 여러 가지 변동성 장세에 그래도 사실 이 상황을 극복해서 주가가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배터리의 앨런 머스크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하는 네. 이 측면이었었는데요. 어제도 발표 직전에 장중에서 이미 주가가 5%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혁신적인 안은 못 내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제 CG 자막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CG 자막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발표 지난해 꿈과 이상의 상징에 해당되는 만큼 혁신은 못 내놓을 것이다. 오늘 이제 과거 완령으로 못 내놨다 이렇게 네. 이제 바꿨습니다. 어제는 못 내놓을 듯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관련돼 있는 미국의 현재 사람들이 뭐가 실망했느냐 하는 것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고체, 이거 전고체가 뭐 고체라 이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로 되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물어본 거로 하겠습니다. 이게 고체로 이렇게 근데 이게 군인대 저희들도 군인대에 있을 때는 고체 연료 해가지고 그 효율성이 좋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우주에 그 이렇게 항공할 때도 이게 아주 요 단단한 고체 연료 가지고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전고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하는 그리고 꿈의 배터리란 100만 마일 배터리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내재와 LG화학의 머스크가 계속해서 물량을 주겠다 하면 LG 입장에서는 사실 그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이게 내재화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아우타키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우타키 자급자족 성격이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오프쇼어링보다는 이렇게 리쇼어링 그다음에 아웃소싱보다는 인소싱해서 전부 이렇게 가는 것 특히 이와 것처럼 고급 기술에 해당되는 물론 고급 기술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일부 이렇게 이 방송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시는 김 부장이라 하시는 분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전기차가 차의 형태지 가전제품이 전기차가 아닙니다 하는 이런 말씀도 이렇게 주셨습니다는 그러한 고급 기술에 해당되느냐 해서 논란이 있겠지만 이 고급 기술일수록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라든가 대외 급변했을 때는 자급자족 성격을 하는 것이 안정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내재화, 여러 가지 배터리의 내재화 이런 문제에 언급이 왔었다 하는 측면에서 말장치에 끝났다. 말장치에 끝나다 보니까 실망감이 작용해서 그동안 뭐 테슬라가 뭐에서 움직였습니까? 꿈에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꿈을 실현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됐습니다. 어제 장중에 배터리 대에 장중에 5%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드렸고요. 시간에서 9%, 오늘도 한 10% 하다 보니까 20% 이상
하루 반나절 만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의 10대 주주에 해당되는 우리의 동학개미 해투자자, 별도 명칭 서학개미들은 지금 상태에서 저가 매수할 것이냐는 체리피킹, 그 다음에 지금을 아예 그냥 처분해야 될 것이냐는 패닉 셀링, 고민이 많으시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볼 때, 자, 테슬라뿐만 아니라 꿈의 주식일에 해당되는 이 주가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측면이 요 고민하시는 분의 이렇게 투자 조언하는데 상당히 도움될 거 이렇게 보여서 오늘 뭐 니콜라 많이 떨어졌죠. 네. 이 공매도 사기 보고서 이게 주범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라녹스도 사기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이런 꿈의 주식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테슬라 데이 이후에 미국의 월가 평가달에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시청자 여러분, 어제 테슬라에 대해서 뭐 강보합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는 저가 매수에 대한 시각도 있었습니다는 한마디로 머스크가 말장치에 끝났다 하는 것이 대세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많은 조언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 대한 실망감이 오늘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 여기에 오늘 또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바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증시에 의외로 부담감으로 작용했는데요. 어떤 발언이 이어졌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특히 우리가 월요일에 파월 의장과 에반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의회 증언이 줄려 있는데 이 입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머스크의 입 이상으로 이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드의 고민이 굉장히 늘어난 상태거든요. 지금 고용 창출이 이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왕창 풀었다 보니까 주가라든가 이런 것이 거품이 오를 정도로 이렇게 되는 상태고, 그다음에 고용 창출과 이렇게 개선되는 폭에 비해서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누누이 말씀드리는 정책적으로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물가가 올라가는 1980년대 초에 레이거노믹스를 탄생시켰던 이건과 함께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다.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8월 말에도 잭슨홀 미팅에서 평균 물가제 도입이라는 새로운 제3의 방식이 도입됐고요. 그다음에 9월 회의에서도 전반적으로 금리 완화 기조를 유지했지만 네. 전체로는 금리 완화 기조에서 좀 중립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파월 의장이 두 가지 얘기했죠. 아까 서 팀장께서도 금리의 안정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하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매파 출구 전략을 긴축을 시사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얘기 속에 경기 부양은 이제 통화 정책이 역할이 거의 다 마무리됐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 입장에서 재정 정책으로 보완해 달라. 근데 재정 정책의 주체가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대선을 앞두고 물퉁이하다 보니까 시장에 불안감을 작용하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확고하게 지금 입장에서 있었다면 이 얘기는 시장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결과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재정 정책으로 넣기다 보니까 책임의 회피성이 되는 문제죠. 그래서 보니까 증시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임시회의, 지난 3월 초 임시회의 가장 핵심적인 게 회사채 매입입니다. 네. 그 회사채도 투자 적격, 트리플 B 이상의 투자 적격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에서 본인 자신의 회사는 잘 관리하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외부 충격에서 트리플 B 밑으로 떨어졌던 정급 펀드를 매입하겠다는 것이 아마 3월 중순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가장 큰 요인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회사채 매입 규모를 축소하겠다. 어떻게? 2천억 달러로. 이게 사실 출구 전략 시사한 게 아니냐. 그럼 지금까지 돈에 의해서 유동성 장세를 이렇게 왔는데 돈에 의해서 돈을 회수하겠다. 회사채 매입을 줄이겠다 하면 유동성 장세 최대 적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우존스가 금융주를 중심으로 많이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주 그 금요일에 긴박하게 많은 이렇게 주가 모습에서 일부 시청자분의 이렇게 오해가 설 정도로 사실 주식 금 달러 막차 탄 사람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들의 사기 보고서 왜 나오냐? 그리고 JP모건의 매물 폭탄 선언이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줄기차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속에
이러한 그 페드의 파월 의장의 발언, 특히 오늘 전형적인 매파에 해당되는 사람이 시카고의 에반스 총재거든요. 네. 에반스 총재는 경기가 살아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제로금리, 심지어는 마이너스 금리,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너스 금리, 그 금리가 경기라든가 실물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자산 부분에 거품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쪽에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돼서 오늘 매물 출회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이렇게 사실 앞서 5시 반에 시장을 생각해서 매물 출회됐습니다 하는데요. 실제 매물 출회량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것이 하루에 미국의 기술주의 중심인 나스닥 지수를 3% 이상 근래 보기지 드물 정도로 급락시켰다 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쭉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최근 금융시장이 굉장히 혼탁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발언을 했다 충격을 주고 있는데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네. 막판을 치닫고 있죠. 지금 이제 9월 말에 TV 토론을 앞두고 그쵸? 있는데 TV 토론 그러면 대선 기간은 오프라인의 유세는 끝났다 이렇게 네. 많이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TV 토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대선도 40일 정도뿐이 안 남았죠. 이게 이제 근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론조사가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스윙 스테이트 트럼프의 전형적인 강세 지역 이게 지난 2016년에도 사실상 이렇게 클린턴 네. 클린턴 후보한테 전체적으로 뒤전 속에 그래도 막판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된 데가 소위 오하이오 스테이트, 네.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이런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인데요. 또 한 지역이 이제 위스콘신 이렇게 해서 3대 지역인데요. 이 3대 지역이 선거 인수가 많거든요. 소위 샤이 트럼프들이 많은 거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오하이오 스테이트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가장 결정적인 지역에 유세하는 기간 중에 자 막판 카드가 필요한데요. 지금 막판 카드가 없는 거죠.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직 문제가 부각되다 보니까 하니스 정직 문제가 부각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옥토버 서프라이즈 같은 이런 것의 카드를 내부적으로 마련하기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외 쪽에서 보면 지금 상태에서 뭐 북한의 김정은을 걸고 넘어지겠습니까? 누구를 걸고 하겠습니까? 유일하게 중국 카드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 카드에서 첨단 기술 화해 카드 써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달러 조작 발언이 나온 거거든요. 자 이제는 중국의 무역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달러 조작 발언을 달러도 조작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극도의 위험한 발언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든지 악재는 증시에서는 악재가 겹친다고 해서 이전에 직전에 발언 트럼프 대통령의 악재도 오늘 매물 출회가 파월 의장과 함께 매물 출회 청배 요소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에도 달러 약세와 관련한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번에는 종전과 다르게 쉽게 진정되지 않는 것입니까? 페드 입장이 다른 거죠. 네. 왜냐하면 페드 입장이 지금 임시회의 이후에 돈을 왕창 풀었으니까 네.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축통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리플 딜레마다 해서 우리가 보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중심통화, 기축통화의 신뢰가 중요하니까 이 기축통화의 이렇게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페드 입장에서는 9월 회의까지 평균 물가지수 해서 계속해서 금리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 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91레벨까지 최근에 뭐 유로화 약세 때문에 93, 94레벨까지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건 미국 최고위원이 아니거든요. 네. 눈이 말씀드리는 이런 속에 자 달러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기축통화의 중심통화 역할이 자꾸 위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페드가 달러 가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속에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이제 미안하지만 대상으로 해서 달러도 이제 조작하는 게 아니냐, 조작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네. 당시에 옆에 있는 참모진의 발언에 가지고 진화되긴 했지만 사실상
달러 기축통화의 최후의 안전변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페드 파월 의장.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최고 통수권자의 입장인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네. 근데 페드 입장에서는 금리 완화 기조 계속해서 가져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속에,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탈달러 지금 가능하고 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기축통화에서 있을 수 없는 달러 그 조작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뭐냐? 국제적으로 이렇게 사실 그 미국에 대한 어떤 흔들리는 과정에서 자본을 좀 미국에 투자했던 것도 미국의 국내 투자자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의 청양부추도 들어가 있는 거고, 한국의 서학개미도 들어가 있는 거고, 일본의 닌자개미도 들어가고, 최근에 개미 투자가들이 아주 급부상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최근에 국제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 중동 지역의 소위 왕세자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들의 소득이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은 있지. 중동 지역의 경제는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관계로서 경제 안 좋지. 그러다 보니까 돈놀이에서 죄송합니다는, 그래서 미국 증시에 투자해가지고 중동 지역의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우디개미라는 그렇습니다. 말도 나오더라고요. 사우디개미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자, 달러 강세되면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주식 투자하면 한 차익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 미국의 주식은 올라가지만 달러 약세니까 실제로 손에 드는 게 없거든요. 왜냐? 국내 투자에 비해서 해외 투자 수수료 많아요. 그다음에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도 물어야 돼요. 그리고 환율마저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의 그 또 환율 떨어지는데 환차익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이게 미국의 그 페드라든가 트럼프 대통령 이런 얘기하지, 그러다 보니까 자금의 유출하는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의 매물 폭탄, 오늘 매물이 나오는 것은 비단 미국의 러빈 후드뿐만 아니라 한국의 서학개미 모여서 다른 해외 투자자들의 매물도 많이 추대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번에는 좀 전처럼 쉽게 진정되지 않는다. 말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좀 다른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네. 의미가. 마찬가지로 증시가 줄기차게 올라갈 때는 웬만한 악재는 긋고 넘어가는데, 지금 변동성 장세 이런 상태에서 증시의 질적인 추천가 악화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만 악재라 하더라도 사실 상처를 깊게 한다. 네. 이런 것이 스티그마 이펙트 심리가 중요할 때 그런 측면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 조작 발언으로 아마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가 중국이 될 텐데 중국이 많이 긴장을 했겠죠? 네, 타겟을 해서 중국과의 무역 적자, 네. 달러 약세.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러 약세로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얘기죠. 왜냐,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 상품이 이렇게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달러 약세를 조정하면, 자, 우리나라만이나 중국만큼 이렇게 마샬러너 컨디션 조건이 이게 마샬러너 컨디션 조건은요, 이게 그냥 환율에 민감한 수출입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나라 통화를 절하더라도 무역 수지 개선 효과가 크다. 이게 이제 국제 무역위원회 산하의 그 고전적인 이론이 되겠죠. 네. 근데 시청자 여러분, 미국은 사실 그 환율에 의존하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달러 약세를 조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지금 상태에서 가장 타겟 국가에서 중국을 설정하고 달러 약세를 간다 보니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중국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뜩이나 1년 전에 작년 8월 달에 느닷없이 중국이 환율 조작에 걸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 이렇게 조작 발언했을 때 중국이 바짝 긴장했느냐 하면, 조작국은 의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의회를 거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 발언한다 하더라도 의회를 거친다면 지금 상태 대선 국면에서는 의회 통과하기 어렵죠. 네. 근데 요거는 슈퍼 301조에 따라서 사실 행정명령으로 슈퍼 301조를 부과한다는 얘기거든요. 환율 조작국도. 그럼 의회를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작년 8월 달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느닷없이 했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의회 승인 없이 행정병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자, 절대구처럼 경제 절대구처럼 하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걸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이 사용될 때는, 자, 우리가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보면 보복 관세할 때 최고 관세를 25% 때리는 것도 이렇게 어렵게 받아들입니다는, 사실 이것으로 이렇게 할 때는
최대 100%까지 관세가 때리거든요. 그럼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긴장하는 것은 자, 이 색연필이 중국에서 생산했습니다. 미국에 100달러로 지금 합니다. 근데 100% 보복 관세 되는 것은 자, 이 100달러가 200달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한국의 색연필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반사적 이익이 되는 거죠. 영역이죠. 100달러까지. 그래서 중국이 바짝 긴장하는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올해 1월 15일 날 한번 보겠습니다. 1월 15일 보면 미중 간 작년 10월부터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다가 딱 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거의 반영하는 이런 선의 중국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바로 직전에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발표되지 않았던 환율 보고서를 뒤늦게 발표하면서 환율 조작국 지정해서 해제가 시켰죠. 그러면서 곧바로 일천 무역 안이 합의가 나왔죠. 네.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달러 조작 발언을 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선 자, 환율 조작국 재지정되는 게 아니냐 하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사실 미중 간 마찰이 이렇게 재현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첨단기 화해 문제, 틱톡과 위챗 문제, 그다음에 환율 문제 이렇게다 보니까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그만큼 매물출의 배경이 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환율 또한 미중 갈등의 하나의 뇌관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인데요. 환율 조작국 보고서 당초 4월 15일에 발표될 예정이었었는데 올해 상반기 환율 보고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 질문은 기업체 그 강의하고 네. 또 회장님들한테 이제 이렇게 그 요즘 환율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저하는데요. 가장 게 이게 환율 보고서 어떻게 된 거냐 하시르게 회장님들이 우리나라 굴제 회장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아시겠으면 이렇게 궁금증을 이렇게 낳는 데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문제 이런 문제와 함께 사실 그 미중 간 갈등 속에 이런 그 트럼프의 그 달러 조작 발언 이런 것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자, 자연스럽게 환율이 관심이 되는 상태에서 이런 정례적인 보고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정례적 보고서가 그것이 시계가 지키든 안 지키든 간에 전후로 해서 중요한 조치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궁금증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모두 시청자분도 현명하시기 때문에 자, 환율 보고서 올해 왜 발표되지 않아? 근데 과거 환율 보고서는 작성 이래로 대체로는 1988년 omnibus act 종합무역법에 의해서 사실 환율 조작과 함께 환율 보고서의 의미가 미 재무부에서 발표하는 게 의미가 있었었는데요. 사실 그 이후로 한 번도 영향이 큰 만큼 미국의 선진국이라는 것은 뭐냐 예정된 시기를 지킨다는 좋든 싫든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보면 트럼프 정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반기 보고서 4월 15일 하반기 보고서 10월 15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지금 대선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대중국 압력 수단으로 이걸 악용한다. 활용이 아니라 악용한다. 그래서 시기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 보고서도 작년 6월 말 7월 초에 발표했고 작년에 그 10월 달 보고서도 올해 1월 14일 날 발표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뭐냐? 올해는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없이 환율 보고서가 뭐 그거 영향 받겠습니까? 환율과 관계없이 올해 상반기 환율 보고서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 지금 9월입니다. 겨우가 떠서 하반기 보고서에 대해서 이렇게 예상이 나올 때입니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장님께서도 자, 환율 보고서 어떻게 된 거냐 한 적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조작 발언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의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많은 사람이 지적하지 않지만 국제금융시장에 그 종사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네. 자, 중요한 조치가 환율 보고서 전에서 나온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 환율 보고서 압력 카드로 되지 않습니까? 압력 카드. 그래서 대체로 보면 올해는 이렇게 대선 직전에 극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아마 지금은 옥토버 서프라이즈 마지막 카드에 미국 내부에서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중국 쪽에 마련한다. 하지만 극적 카드를 노리기 위해서 아마 대선 직전에 발표하지 않겠느냐. 대체로 보면 저희처럼 내부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국제시장의 이너서클을 구성하는 이렇게 환율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 3차 TV 토론의 결과를 보고 나오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합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3차 TV 토론에서 만약에 바이든의 마실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마지막 카드로서 중국 카드로서
틱톡과 위챗까지 써먹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결국 이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원달러이 떨어져서 증시 입장에서 최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는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환율 문제가 미국의 대선 직전에 대선 직전까지도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선 결과 이후에도 바이든 후보가 될 때는 네. 또 환율 문제도 극적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가 증시 방송에 초점이 낮춰졌다 이렇게 잘못된 선입견이 있습니다는 증시뿐만 아니라 환율 종합적으로 경제를 해설하는 이런 방송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달러를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며 또 다른 국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경제 위상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태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불지렀죠. 어떻게 불지렀어? 자 공생적으로 세계 경제 공동 책임을 갖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태만 하면 미국의 이익 중시, 자기 이익 중시, 이기주의, 국수주의, 보호주의가 기승을 부렸던 주범이니까 사실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요구를 따라가지 않는 거죠.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축통화에서 있을 수 없는 달러 조작, 이거 참모진에서 했지만 사실 2016년, 17년 초에도 달러 이렇게 발언에서 약세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감안해 볼 때, 자 기축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자 지금 이제 미국 측 입장에서 따라가지 않는다. 국수주의, 보호주의다. 그리고 각국의 예를 들어서 시진핑의 권력 기반이 되는 중국의 인민,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우리 국민 기반이 되는 국민, 그 다음에 사실 지금의 일본의 기반이 된 국민들 이렇게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많이 우리 국민들도 알 건 다 알거든요. 가기면 네. 갈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쫓아갈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 달러 조작 발언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이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자 자기 제갈 길을 가지 않느냐. 그러면 자 미국 측에서 달러 약세, 기축에서 달러 약세되면 다른 국가에서 경쟁력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서는 평가절하이죠. 이게 환율 전쟁이죠. 환율 전쟁이죠. 근데 원래 중심 국가에서 환율을 이렇게 절하하면 다른 국가도 절하하면 절한 국가들이 피해를 많이 미칩니다. 똑같이 절하폭이라 하더라도 이게 중심 국가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아예 차제에 환율 전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탈달러로 가지 않겠느냐. 탈달러. 이번에 다른 국가들은 탈달러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각도에서 중국이 이런 조짐을 잘 읽고 있다는 것은 자 중국이 탈달러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기축통화해서 기축통화 온라인상의 기축통화를 하기 위해서 위안화 디지털 도입했죠. 잘 네. 정착되죠. 일본도 따라가죠. 디지털 엔화. 미국도 사실 조만간 디지털 달러 계획을 자 중국에 의해서 선수를 뺏기고 발표를 걸어 보고 이 대표적으로 달러죠. 그리고 원유 시장에서도 이렇게 페트로 위안 시대가 열리고 있죠.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달러 중심 체제, 브레튼 우즈 체제에 가장 큰 위험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보면 해서 경제 해설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측이 맞았다 틀렸다 이런 얘기는 방송하는 건 아닙니다. 꼭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해설한다. 어제도 이제 이렇게 증시를 해설하는 과정에서 뭐 권력기관에서 전화를 와서 고맙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다. 정치색을 띠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테슬라, 한국의 업체 이렇게 하면 그 업체를 얘기하면 그거는 종목 추천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얘기를 끌어가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다.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코로나 사태 이렇게 보면 올해 3월 중순에 주가가 1457인가요? 떨어졌을 때 무엇보다도 자 통수권자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금융법입니다. 해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네. 근데 7월 말 이후서부터는 자 주가가 좋든 싫든 여부와 관계없이 차익 실현 좀 해달라. 그리고 지난주서부터는 긴박하게 아마 이렇게 끝물 탄 사람은 어떻냐 이렇게 해서 긴박하게 이렇게 어려운 얘기들 좀 많이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그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죄송한 말씀이 되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이 방송은 어떤 정치색 예측에 맞았다 틀렸다 이런 여부와 관계없이 자 국제금융시장에서 누구보다 빨리 일어나서
시장의 분위기를 전해주는데 객관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지난 일주일 동안 얻은 얘기를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청자분한테 많은 이렇게 욕도 얻어먹고 그러지만 그거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분위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한다. 예측이 맞고 틀리는 여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걸 네.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파월 의장의 하원 증언 발언이 증시에 부담감을 줬고 여기에 더해서 그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도모하고자 했던 달러 조작 발언, 이 위험한 발언들이 증시에 매물 폭탄이 일출해되면서 오늘 급락세를 이끄는 원인이 됐었습니다. 이 두 인사의 발언이 미국 경제 좀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와 또 대선에 어떤 결과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진단을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